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미국 시장 먼저 좀 살펴볼게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마이너스 0.04%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지수 역시 마이너스 0.12%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2%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모두 다 약보합, 강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 출발했는데 이 상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의 상승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협의에 약 90% 도달했었다. 여기서 이제 말이 중요하죠. 도달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어떤 무역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협상 기대를 키웠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전 상황의 반복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나머지 어떤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그 시장 랠리에 대해서의 좀 약간의 지적질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시장의 랠리에 약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서 그 내용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 4월달까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이제 5월 달에 그 트럼프의 어떤 그 대중국 관세 반응으로 무역 갈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급락했다가 다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의 어떤 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이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그 경제 성장주보다는 방어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그 경기 소비재주나 어떤 소비재주나 경기 소비재주나 어떤 기술주들의 상승은 조금 나오지 않았고, 경기 방어주 위주의 어떤 그 상승이 나옴으로써 V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러셀 지수를 보면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러셀 지수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스몰캡 지수 같은 겁니다. 2000개의 어떤 그 종목들을 넣어 놓고 이 종목들의 지수를 판단을 하는 건데, 러셀 2000이 1년 만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광범위한 시장에서 더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무역 긴장감이 심화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을 버렸기 때문으로 만약에 이번에 무역 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이런 성장주들은 더욱더 의문부호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4월에 어떤 그 하락을 회복한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떤 그 4월의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성장 기대감으로 급등한 종목들의 투자는 현 시점에서는 제가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종목 같은 경우에 그래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국일제지 같은 종목인데요. 이 국일제지 같은 종목을 보면은 1000원에서 약 5600원까지 거의 한 달 만에 약 한 5배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약 한 33% 정도 빠진 그런 상황에서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비슷한 나노메딕스라는 종목 역시 고점 대비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그 솔루에타 등 이런 어떤 그 그래핀 관련 어떤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성장주들이 좀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점 대비 하락했다고, 즉 싸졌다고, 다시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어떤 부분입니다. 성장과 관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더딘 상승을 보인다는 것, 이것 역시 어떤 지금 현재의 상승이 성장주들의 투자해야 할 타이밍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안전자산인 금과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상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올 초에 400만 원에 거래됐던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제가 이 그 시황을 쓰는 요 시점에서는 약 143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비하면 약 한 300%가 넘는 어떤 급등을 보인 거고요. 이렇게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급등을 보이다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블록체인들 그런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 중에 팍스넷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렇게 이 현상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 비덴트 역시 거의 한 50% 넘는 상승을 가져왔는데요. 두 종목의 상승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 팍스넷은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주로 어떤 분류가 됐지만, 이번 상승은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의 메신저 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쉬인지, 이게 쉿인지 쉬인지 SH인지 정확한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메신저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또한 히다치라든가 어떤 이런 글로벌 메신저들의 이 인수 참여가 이 종목의 상승을 지금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한 업무용 메신저 이제 슬랙이라는 업무용 메신저의 시가총액이 약 한 27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탈중앙화 방식의 메신저에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팍스넷이 2연상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상승한 상태에서의 추격 매수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의 바닥권에서 매수하셔서 보유하고 계셔서 급등하신 분들은 매우 축하를 드리는데, 저가 대비 50에서 100% 이른 상황에서의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이밍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금값 역시 6년 만에 이제 온스당 1,400달러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심리 선호가 매우 높아졌음을 여기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골고루 담겨 있는지, 혹시 극단적인 테마주에 100% 몰빵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를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오늘은 최근 시장 상승에서도 이제 섹터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상승이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에 기대고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 계좌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걸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